주식시어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소폭의 매수 우위가 프로그램 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권으로 1950을 지키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앞선 독일의 호재도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 나눈 바 있는데요. 금리는 동결됐지만 오늘 밤 미국의 FOMC를 한번 믿어보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들 미리 챙겨 놓았습니다.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과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김정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은 어제 여러분들 한밤의 멘토 이성대 전문가님은 다른 분입니다. 자, 두 분의 프로필 소개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주식도 전문 자산관리 시대. 재테크와 자산관리업계 최고의 수익률. 글로벌 산업업계 동향에 따른 투자 종목 선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의 2060 자산관리 노하우 곧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지난주 우수천석이라고 하시면서 수익을 좀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셨던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과 만만치 않게 나도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셨던 우리 명문초등학교 졸업하신 김정아 전문가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프로그램 매수 약 한 100억 정도. 사실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우리가 매수 우위다, 매도 우위다 할 때 그 절대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세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오늘 이 플러스 100억 원가량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굉장히 반갑죠. 예. 제가 이쪽에 이제 업무에 근무를 하면서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날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100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았나. 네.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장중에 이제 상당한 그 12월 물로 롤오버 되면서 12월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종가 무렵에 적게 나왔다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미처 이제 두 분께는 여쭤보지 못했지만 제한적인 매도 우위일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플러스까지. 일단 그 부분은 되게 좋았고 한은부터 조금 그래도 이슈들이 오늘 특별히 뭐가 많았던 날이잖아요. 정리를 그렇죠. 좀 해주세요. 예. 그 한은이 지난 7월 달에 이제 금리를 3%대로 동결한 이후에 이제 멘토를 보면 다음 10월 달이죠. 10월 11일 날 금통위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시사점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바로 7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고 또 9월 물에 이번 달에 다시 한번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면 연속 바로 하기는 조금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라든지 전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은에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어제 이미 사실은 재료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독일의 ESM 합헌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선반영으로 보는 게 맞는가 봐요. 오늘 조금 장중에 계속 밀리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것은 미리 이제 선반영되고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글로벌 호재보다는 국내에 대한 이벤트 문제 이것이 먼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물 만기 동시일에 따른 그 프로그램 매도 청산 물량들이 장중에 얼마나 쏟아지고 나올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동안 우려를 보였었던 국가기관단체에서의 매매를 했었던 청산 물량들이 오늘 장중에 오히려 청산되기보다는
매수 쪽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주가 지수가 등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 설정을 잡는데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오늘 장 흐름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일 장은 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은 다시 4, 4분기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자. 그런 네.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저희 달려가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왜 달려갈 수 있는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전문가님의 오늘장 정리도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풍부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얼마 전 1870선대가 결국 일단 단기 바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는 1950까지 왔어요. 그죠? 예.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때 그 61선 깨려고 할 때 또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1860에서 70 정도가 좀 바닥으로 봤었는데, 4포인트 정도가 많이 오차가 났죠.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네가 말한 2차 파동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는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갭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갭을 반드시 메꾸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의 이제 조정들만 이제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을 좀 덜어내기 위한 흐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달에 좀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이번 달에는 거의 뭐 녹다시피 오늘 마지막까지도 오늘 장중에도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 이제 그 녹아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 옵션 시장에서 선수 교체도 됐고 그리고 2차 파동까지 그 사실 본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대선 있죠. 우리 대선이 있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선 시기랑 그리고 마침 이제 연말에 그 배당도 주고 그리고 지금 연말 되면은 특히 대선 시기에는 윈도우 드레싱이 좀 한 번씩 일어나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때의 위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당연히 뭐 눌림목이 한 번씩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주식 매매를 해도 되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파동에서 덜어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잘 합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 당장 내일장을 두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FOMC 회의가 이제 오늘 밤 두 번째 회의가 되겠죠. 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한 무성한 이제 전망들이 있습니다. 다 그냥 덮어두고 일단 결과적으로 내일장은 이성대 전문가님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또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내일장은 상승. 네, 상승입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이제 그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일장 상승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제 눌리든 말든 갈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2차 파동, 이제 거대한 또 한 번의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QS3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내일.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그 FOMC 이제 정책회의에서 3분의 2 정도가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할 의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상승을 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양적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디스사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할 것이라는 압박을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경기 부양책 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주로 찬스가 내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선 일정이라든가 인플레 같은 것들이 요즘 뭐 원유, 국제 상품 가격 다 올라서 조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더라도 무디스 압박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번에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도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간다. 네.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얼마나 내일 상승을 할까요? 그 지금 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고점 부근대를 상향 돌파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앞에 이제 이게 김영하 이제 전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상을 보면 이번 상승 파동이 한 2,000포인트를 진입하는 그런 이제 강한 장이 한번 돌 수 있는데 바로 수직으로 쭉쭉 가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기간이 남아 있죠. 네. 남아 있고 미국도 보면 이제 대선에서
그 기간차로 본다면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간차가 늦어진다면 상당한 여론이라든지 미국 자체에서의 여론을 본다면 그 시기를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시기가 내일이 바로 3차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내일은 모르긴 몰라도 정말 QE3 기대감이 설사 뭐 앞서 좀 묻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선반영돼서 갭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내일 한 몇 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QE3가 강력하게 나와준다면. 그리고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급등하면 막 사고 싶으실 텐데 이게 이제 2천이 가는가 하고. 예. 그 지수가 현재로 본다면은 내일 돌파 상승 갭은 그 나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네. 나온다 할지라도 지난 그 돌파 상승 갭 끝이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지금 이제 조금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승한다 할지라도 그 갭 상승 폭은 조금 짧게 나올 수가 있고 장중에 한번 나오면서 아침에 시초가가 갭을 상승했을 때 그 갭을 메우면서 오늘 종가상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나왔을 때 바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종목 해야 돼요? 근데 지수가 이제 그 상승하는 데는 제일 먼저 이제 개별 종목들보다는 시가 총액 종목들이 먼저 시세를 붙여주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그 반면에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정권주와 건설주가 될 수가 있다. 또 이제 일부 이제 중소형 대형주들도 강히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 속에 금년도 이제 3, 4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라든지 우리들 제약, 이와 같은 거래 상위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이런 종목들이 힘이 워낙 에너지가 분출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테마라든지 종목들이 산출될 수 있는 것, 출현될 수 있는 것이 지금부터 다음 주 중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새로운 테마들이 부상되기 위한 어떤 그 힘을 비축하고 또 시장의 그 반응을 살펴보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하루 상승했었다가 하루 빠지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제 여타 종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Q3가 나와도 코스피도 조금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막 점프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코스닥도 코스닥대로 그냥 쭉 잘 가겠네요, 같이. 꾸준히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이 해주셨어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제 시장을 볼 때 톤은 종합주가지수에서 잡지만 사실 매매는 개별주에서 한다. 아, 예. 예. 아마 기억은 그렇습니다. 나시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 입맛을 다시시고. 예, 예. 좀 깜짝 놀랐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좀 이렇게 네.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코스피가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주들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굉장히 재무제표를 딱 펼쳤을 때 무슨 투자주의 아니면 자본 잠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저가주들, 그런 종목들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급등주들,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가 코스피가 눌리기 시작할 때, 코스피가 올라갈 때 말고요, 눌리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는 그 경향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8월 중순부터 그 1950포인트, 60포인트 찍고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 갑자기 그런 그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들,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뭐 다물멀티, 안철수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수가 그렇게 그 중요하냐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야지 아무래도 지금은 위로 사실 갈 재료도 뚜렷하지가 않고 뭐 밑으로 누를 재료도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나오고 있는 재료가 뭐 2년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봤던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량주가 한번 딱 뜨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죽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주가 빠질 때 이제 그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어디로 가지 않고 개별주들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들을 좀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악재 비슷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좀 뭐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발언 기대감과 그리고 매크로 지표들이 지금 다들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얽히설키고 하면서 뭐 분위기를 실물 경제가 좀 악화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즉 악재가 슬슬슬슬 또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개별주들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원래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호재가 나왔을 때 가는 것이 아니고 악재가 해소되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악재가 슬금슬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악재 때문에 뭐 눌려봤자 뭐 며칠이나 눌리겠어요. 그리고 그 악재가 해소되는 또 기대감으로 재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세 상승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2차 파동 정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에서 우량주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지난주에 뭐 건설주부터 해가지고 뭐 철강이라든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를 보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근데 그걸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굿즈라고 하죠. 계좌가 좀 크게 되면은 그 우량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차라리 개별주를, 바닥에 있는 저평가된 개별주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뭐 시공테크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모아놓으면 붕붕 위로 이제 푹 뜨게 되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매집을 지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코스피 시장 살아있는 거 이제 눈치 보면서 테마주를 움직일 겁니다. 계속 이제 박근혜 관련주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 문재인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가겠죠. 대선이 남았으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 노출인데, 박근혜 관련주가 오늘 쉬다가 갔었죠. 네. 근데 박근혜 관련주들은 경선에 이미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료 노출, 그리고 안철수 원장이나 안철선. 예. 철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때는 재료가 노출이 안 됐으니까 꿈틀꿈틀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오늘 복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테마주 하실 분들은 복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뭐 복지라고 하는 거는 뭐 정책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타순 같은 경우에 뭐 인맥 관련주도 이미 알려진 거 말고 새로운 거에서 이제 찾는다고 한다면은 교육 관련주들, 올해 또 수능도 있죠. 수능도 있고 하니까 교육 관련주들도 아직 바닥에서 수급만 이상하게 계속 매집이 되는 종목들이 교육 관련주도 좀 있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또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개별주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리스크 때문에 개별주를 하지 않겠죠. 이제 고점에 있는 테마주들을 매매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장이 굉장히 우량주를 쳐다볼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재무제표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장기로 보유하면은 언젠가는 간다. 그런 게 우리 있는데, 사실상 재무제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PER이 10 미만이면 뭐 PBR이 1 미만이면 뭐 ROE가 뭐 15%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 저평가라고 걔네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저평가로 있는 게 맞겠다. 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이 예를 드린다고 하면요. 제조업체들은 항상 실적이 쭉 꾸준합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실적이 늘으면은 뭐 한 10%, 그리고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또 10% 밑으로 이제 위아래로 이제 드러날 거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재무제표상 저평가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제조업체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에서 가지 못하는데, 걔네들이 언제 가느냐, 우리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죠. 걔네들이 언제 가냐면은 바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재밌게도 테마가 붙으면서 간다. 바닥에 있다가 과거에 뭐 대한제강이라든가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400 얼마에서 테마가 붙으면서 가버리는 가치주네. 코메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장이 옵니다.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요. 지금 이제 돌아올 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탄생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 있는 지금 수급 거래량 늘고 있는 그런 가치주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못 먹어도 한 20, 30%, 그리고 잘 먹으면 뭐 2배 이런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어쨌거나 내일 나올 텐데요. 내일장 정말 소폭이더라도 상승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장 기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